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심술궂은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져 체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내일 오후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급격한 기온 변화까지 예상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고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후된 용광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수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된 얼굴에 청소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섰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제철소 지역 청소년을 포함해 10명의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청소년들이 문제 삼은 건 고로 개수공사입니다. 포스코는 수명이 다한 광양 2고로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개수공사를 통해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할 계획인데 원고 측은 이것이 새로운 석탄 기반 설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사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발전만을 기한 기업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후고로를 개수해 사용하는 건 탄소 중립 기본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도를 넘어서는 환경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이들은 철강 생산을 저탄소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철강사들은 이미 고로를 폐쇄하는 추세인 반면 포스코는 전기로를 짓겠다면서도 정작 고로의 수명을 연장해 탄소 감축 효과가 상쇄된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한 설비조차 수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기업이 오히려 본인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고로 개수는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소 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전기로를 도입해 탄소 감축 노력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뺏지 말라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철강 산업의 체계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설비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단축 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조세 감면 등 지원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학폭을 반영하면서 불합격자가 속출했는데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대학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 불합격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과도한 낙인 찍기라며 반성이나 회복 노력이 있으면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폭력 전력으로 불합격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계명대학교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34명, 정시 4명 등 총 38명으로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적히는 학교 폭력은 경중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 징계 처분이 나뉩니다. 계명대는 마이너스 2점에서 마이너스 20점까지 차등 부과하다 퇴학이나 강제 전학 같은 최고 처분자는 무려 100점을 깎았습니다. 계명대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 만점이 100점이어서 최고 처분의 학폭 가해자를 0점 처리해 사실상 탈락시킨 겁니다. 교육부 학폭 반영 의무화 그 기준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수시 때도 그렇고 정시 때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점 제도를 계속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대상자 22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징계 수준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했는데 8, 9호는 최대 150점까지 감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는 8, 9호를 감점도 없이 바로 탈락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경미한 언행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이거나 지속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동일한 평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5명, 대구대 1명 등 지역 주요 4년제 대학 4곳에서만 66명의 학폭 가해자가 탈락했는데 지난해 전국 298명 탈락자의 22%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대학도 학폭을 입시에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미 대구권 주요 대학이 전국 수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만큼 학폭으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학폭으로 최고 처분을 받았다면 입시에서 탈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학폭 예방을 위해 합당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낙인 찍기라는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이 반성이나 회복 노력 같은 개선 의지를 생기부에 담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폐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해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수 점검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폐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관리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머뭇거리고 있고 초선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대정부 규탄대회를 위해 텃밭인 경북 구미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사과 메시지를 낼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지금은 민주당과 싸울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 차원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아니라면 개별 의원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이 사과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한 김용태 의원도 대국민 사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의 총의를 모아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국민이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라며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에는 개혁과 자성의 요구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사과하자는 요구가 많은데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과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어게인 세력의 지방선거에서 저도 좋으냐고 묻고 싶다라고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를 무서워하면 보수의 가치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성찰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극명한 대립관계를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해경은 최근 제주, 포항 등에서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어제 포항 호미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제2차 합동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에는 해경과 해병대, 포항시 등 8개 기관 소속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포항 도구 해수욕장에서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건이 발견됐으나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마약류 해상 유입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행정실 직원 간의 삼각 공모를 통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 3명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이 모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몰래 빼낸 기간제 교사가 적발된 건 지난 7월. 이후 경찰 수사에서 고3 학부모와 학교 행정실장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시험지 빼돌리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왜 침입하셨어요, 학교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간제 교사가 빼낸 시험지는 학부모를 거쳐 고3 학생에게 전달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째 자신이 불법으로 과외를 해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2023년부터 학부모와 공모해 매 학기 중간 기말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학생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이 학생은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직한 지난해에도 계속됐는데 교사의 부탁을 받은 행정실장이 야간에 학교 인쇄실 문을 열어놓거나 CCTV 영상을 삭제해 이 교사의 출입 흔적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가외와 시험지 유출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도 인멸했다며 학부모 배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시험지 유출의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30대 교사에게는 징역 7년,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학생에 대해선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학부모는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그릇된 욕심에 범행을 저지른 그 순간이 천추의 한이라며 울먹였고 학생은 잘못된 행동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험지 유출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며 엇갈린 진술을 내놨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맥스터 증설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금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협력 지원금 2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확보된 280억 원의 지원금 전액을 보문 구정간 도로 개설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면 울산에서 보문 관광단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포스트 에이펙 행사가 어제부터 사흘간 서울과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아태경제협회는 내년 에이펙 개최국인 중국과 직전 개최국인 페루 관계자 등 아태 지역 20여 개 나라의 관료와 경제인 등을 초청한 가운데 포스트 에이펙 경상북도 투자대회와 함께 글로벌 비전 서밋을 열어 아태 지역 투자 환경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울진해경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최근 대게 가격 상승 등으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상과 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암컷 대게 또는 체장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수입산 대게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장애인을 12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형 전일제 90명, 기간제 27명, 복지형 3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22명 등 4개 분야 648명입니다. 심술궂은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져 체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내일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급격한 기온 변화까지 예상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김천은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10도, 김천은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0도, 상주는 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상주는 9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4도로 시작해 낮에는 11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고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